자, 여의도 너머 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닭간다의 김기혁입니다. 컴온! 컴온! 자, 방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기 전에 광고 영상이 조금 길게 나갔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미너, 미너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작진들이 참 대단해. 이게 이제 채널이 오픈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뭐 슈퍼챗도 금방 빨리 하게 됐지. 뭐 후원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거기다가 이제 쇼핑몰까지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품으로 저희가 미너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너는 최애회죠. 해산물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민어는 여러분들 꼭 먹어야 된다. 여름 하면 민어, 겨울 하면 방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민어를 먹지 않고 한철을 지내면 가을, 겨울에 병든다. 라는 얘기가 제 혼자가 만들어낸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민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막바지인 만큼 이제 민어의 막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살이 잘 차 있는 이 민어를 지금 드셔야 여러분들 가을 겨울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목포에서 자연산 민어를 직접 새벽에 공수를 해가지고 신선한 상태로 산지 직송 민어회를 무려 400g을 25,900원. 요거 이제 배송비 포함이니까 여러분들 배송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5,900원만 내시면은 400g의 신선한 자연산 민어를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등뱃살을 비롯해서 특수 부위인 불에와 껍질까지 요것도 맛있잖아요. 요것도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마늘 고추 쌈장 착 해가지고 쌈 싸 먹으면 기가 막히지. 소주가 들어가 안 들어가? 바로 들어가. 오늘 금요일인데 주문해야겠죠. 자, 어쨌든 400g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좀 잡사 주시길 바라겠고 주문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빙장 포장을 합니다. 얼음 포장을 해서 무더위에도 여러분들 신선하게 그냥 아주 그냥 아직도 여러분들이 딱 받았을 때 민어가 아직도 살아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오바야. 그만큼 신선하게 여러분들 배송을 하니까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민어회 여러분들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유튜브 살짝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주문하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클릭하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정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닭간다. 오늘 머리 보였어. 진짜. 오늘 정치 뉴스를 함께 까볼 세 분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일단은 첫 번째 분이 먼저 와 계시고 방금 제 밑으로 지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한 분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곧 도착한다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가장 먼저 오셨어요. MC인 저보다도 먼저 오셨고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강력하게 항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 민어를 팔면서 민어를 지금 먹어보지를 못하게. 까놓지 않은 거. 이거 먹어야지. 네. 먹어야지 맛있는지 아닌지를 직접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나가는 방송에서 안 먹으면서 파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요? 제가 뭐 경향에서도 먹어보고 팔고 한겨레도 맞지, 그렇고 맞지. JTBC도 그렇고 네.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다 먹어보고 제가 얘기도 하거든요. 성의가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는 이 집은 지금. 우리 김준일 우리 시사평론가님께서 지금 민어를 빨리 자기한테 달라. 내가 일단 먹어보고. 내가 그런 거 욕심내서 그런 사람으로 보여? 욕심내는 게 아니다. 일단 내가 먹어봐야 뭐 맛있다는 얘기를 할 거 그러니까.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저희가 이거 공짜로 드리면은 이거 특권이 됩니다. 그런가요? 돈 돈 내고 먹어야 돼 그러면? 그렇죠. 안 나와. 안 나올래. 오해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게 정치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공정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민어도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이걸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구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약간 두 가지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하나는 늦는 놈들 다 잘라라. 왜 성의가 없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늦은 이유를 한번 구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늦었어, 남치고? 너무 늦었네. 말씀드린 순간 선수 한 명이 더 입장합니다. 컴온.
목포에서 민어 먹고 오는 그런 이유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먹다 보니까 그런 이유라면 출발이 좀 늦어가지고 그런 이유라면 제가 맛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게 너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마침 또 서울역 근처라서 네. 또 목포에서 방금 도착. 방금 왔어요, 방금. 예, 그걸 여기서 판다고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예. 이거 함부로 드시면 지각합니다, 저처럼.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먹으세요. 네. 야, 잘 빠져나가. 역시 미꾸라지다. 예. 역시 네. 장해찬 우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민호를 사랑하는 세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정치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약간 색다르게 첫 코너로 약간 스피디하게 갈 수 있는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 아, 정말요? 이상형 월드컵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골치 월드컵 8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와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플까? 라는 월드컵 8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들을 때마다 하나만 딱 선택하셔서 이게 더 골치 아플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을 하면 되는군요. 네. 세 분께서 선택한 것 중에 두 분이 선택한 것을 이상형 월드컵으로 순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십시오. 김정은 방중 다자 외교 개시 대 트럼프 회담 후속 처리.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더 머리가 아플까요? 자, 골라 주십시오. 한 명씩. 한 명씩 해야 돼? 어떻게 예. 해야 돼? 동시에 얘기해야 돼? 한 명씩 제일 먼저 오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아. 네. 이거는 무조건 도란프. 트럼프지 이거는. 그렇지, 트럼프다. 네, 그럼 트럼프. 왜요? 네.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방중 이거는 우리가 정상 외교를 받지만은 운전대를 넘겼어요 트럼프한테. 아하. 예. 그러니까 당신이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네가 운전대 잡고 네가 김정은도 만나고 내가 같이 보조 맞춰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지만은 이거를 핸들링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거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걸 지금 오질나게 싸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네네네. 오질나게 싸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럼프 회담 후속 처리에 뭐 보수 진영에서 많이 정상회담 비판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한 게 뭐냐 실제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케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삼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북중러는 뭐 서방 국가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골치가 아플 거라고들 예상들 하는데 그것보다 아직은 그건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후속 조치가 훨씬 더 골치가 아플 거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세 협상하고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후속 보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관세 협상했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받는 대미 투자 금액과 합쳐서 미국이 그 경제 안보 협력 기금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금성인지 아닌지 되게 논란이 되고 있었었는데 투자 성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만큼을 줄 거니까 우리 기금에 쓸게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우회해서 정보가 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생각이 들고 원래는 3,500억 달러만 투자할 줄 알았죠. 1,000억 달러 구매하고 근데 더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1,500억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결과적으로 6,000억 달러입니다. 이걸 뭐 가격이 적정했네 안 적정했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게 유럽이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대미 투자하는 그 규모가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작은 나라와 네. 유럽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럽과 똑같은 지금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거든요. 와, 엄청난 800조를. 금액이죠. 야, 돈 많다고 사실 했잖아. 내년 네. 예산안이 지금 한 700조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미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아마 후폭풍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네. 그걸 아마 생각할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더 골치 아파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처리가 더 골치 아플 것이다라고 두 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올라갈 건데 우리 장해찬
의원님. 저는 저 민어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래픽이 3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예. 이제 후속 처리와 이제 김정은 방중 그다음에 민어회가 들어가 있어서 예. 민어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희찬 의원님께서는 또 그냥 각 잡고 하면 네. 저도 트럼프일 것 같은데 네. 둘 다 했는데 셋 다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 방송을 너무 재미없게 이 영포티 실망할 거야. 영피프티들이 그럼. 제일 재미없게 하는 사람 제일 늦어? 유일한 썰티로서 저는 김정은 방중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기껏 친미 가면을 써놨는데 그렇지. 김정은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지. 거기서 막 호구질 하고 싶은 막 본능이 막 샘솟는데 억눌러야 되고 쉽지. 예. 주한 중국 대사 국장급 싱하이밍 앞에서도 절절 기었었는데 네. 핑핑이 형 오면 네. 쉐쉐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또 럼프 형이 저기서 조인트 깔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쉐땡 내가 쉐쉐를 해야 되나 땡키를 해야 되나 막 엄청난 막 갈등이 막 오고 뭐 저기서 푸틴 형이 걸어오는데 싸움 겁나 잘하게 생겼고 막 예. 엄청난 내적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그럴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외교 자아 분열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는 더 힘들 거다. 어. 800조 주는 거야. 네네. 뭐 내 돈이야. 내가 뭐 삼성한테 삥 좀 뜯고 SK 하이닉스한테 삥 뜯으면 되지 뭐. 이런 어떤 태평성대한 본인은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다. 좋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앵커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40호 800조도 900조도 뭐 내 주머니에서 나가나? 야 세금 좀 더 올려. 아마 본인 주머니에서 나갈 걸요. 그거 세금이라서 세금 좀 포함이라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께서 골라오신 의견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처리가 더 골치 아플 것이다가 이제 4강으로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1, 2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 장동혁 국힘 대표. 누가 더 어렵네요. 골치 너무 어렵네요. 아플까? 이게 바로 8강 월드컵으로 주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여기 근데 민주당 당직자가 요거 하나 받아야 되는데 요 질문은 그러면 답변하기 되게 곤란할 텐데. 뭘 곤란해. 그 사람도 정청래 찍을 거야. 민주당을 대변해서 우리 김준일 의원님께서 아니 순서를 전부터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그럴까요? 이긴 최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한테서 장찬 최고부터 먼저. 저요? 네. 저는 뭐 이거는 정청래죠. 정청래.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방금처럼 어거지로 뭐 핑핑이 형 뭐 다 짜내봐도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더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당 대표가 정부가 좀 세게 나가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최근의 뉴스들이 여당 대표가 세게 나가면 맞지. 대통령실이랑 정부가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짜 그분도 뭐 숱이 많은 분은 아닌데 더 빠지겠다. 머리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한동훈한테 머리 얘기 좀 상담받겠다. 어차피 장동혁 그 눈치는 볼 것이고 하는데 정청래가 아직까지는 100%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더 눈치를 볼 것이다. 100% 내 편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막 금강가야 왕관 쓴 거 올렸다가 지우고 막 이제 내가 차기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 이겼다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성 당원들 개딸들한테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한 정치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내가 좀 욕먹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빛나게 해주는 정치를 집권 초에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긴 위원님과 네. 우리 평론가님은 두 분이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꺼번에. 정청래냐 장동혁이냐 두 사람 다 동시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동혁. 둘 다 장동혁이야?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장예찬 최고의 의견에 완전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입성을 한 장동혁 대표가 지금 1대1 거의 영수회담 막 지금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때 본인과 만나달라고 몇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하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안 들어주면은 본인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들어주자니 장동혁 대표를 좀 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좀 난감해할 것 같다,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사실 저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조국 대표가 한번 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3파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니어서 아쉽다. 만약에 조국이 꼈다 그러면은 조국이지. 조국이죠. 그래요? 평론가님은요? 제가 뭐 비슷한 맥락이고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저는. 네. 제 마음은 정청래였는데 손이 어느새 내 입이 장동혁으로 가버렸네. 머리와 가슴이 예, 따로 논다. 따로 놀았어요.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강성 메시지로 정당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됐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뭐 여전히 뭐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또 내가 과거는 있고 미래로 가자라든지 뭐 이렇게 온건 메시지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골치예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은 네네. 장동혁이 통합을 하고 정신 차리고 민생 중심 정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럴 리는 없다. 예. 없죠. 예. 그럴 뭐 리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 당정 이견 대 조국 광폭 행보. 예. 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골치가 아플까? 그건 셋이 동시에 얘기해 보자. 셋이 이건 가볼까요? 너무 뻔해서 이거는 뭐. 조국으로 갈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검찰 개혁. 검찰. 이거 나눠지는데. 어. 검찰 개혁 조국 이렇게 잠깐만 제가 봤을 때는 조국 2명에 검찰 개혁 1명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랑 장채원은 조국이고 예. 우리 평론가님은 검찰개혁인데 예. 검찰개혁이라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내가 뭐 예. 소수 의견 먼저 얘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먼저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런 머저리.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몰라요. 예. 자, 조국이 이럴 줄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쪽에 사면을 한 데서 몰랐을까요? 이거는 기대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기대라기보다는 이걸 해줘라라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국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게 이제 검찰에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고 내가 호남에도 다니고 뭐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이게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사실 SNS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조국 혁신당은 다른 정당이고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게 선거 국면이 되면은요 다른 정당으로 더 강하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측 범위에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범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한 명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 경쟁하기를 원하는 구도 속에서 이 사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굳이 골치 아픈 문제는 아니다. 근데 검찰 개혁 문제는 지금 약간 당정관 이견이 있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세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좀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 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검찰 개혁을 실패라고 보고 네.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단순히 그냥 검찰청 해체 이거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좀 더 당이 네.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더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기인 위원님, 우리 사무총장님. 네, 저는 검찰- 정성호, 그러니까 전 조국 대표를 집었는데 네. 정성호 장관이 의원일 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네. 왜냐하면 인지 수사라든지 권력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데 그건 사실 1, 2%에 해당하고 98, 9%의 민생 수사는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이 1, 2% 고치자고 89, 그러니까 90% 이상의 이걸 다 고쳐버리게 되면 특히나 지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당정과 내지는 청와대와의 이견도 있지만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 관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정성호 장관인 것 같은데 이건 근데 최근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나는 아니다 이견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겠다라고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오늘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간 거고 조국 대표는 사실 지금 수습이 안 돼요. 광폭 행보라고 하지만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 광자가 넓을 광자가 아닙니다.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나 똥광이에요. 그래요? 네, 똥광 아니면 미칠 광입니다. 똥광이요? 똥광이 패를 안 들고 있는 싸버린 똥광인 거죠. 아니면 미칠 광자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원래도 저렇게 SNS 좋아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막 호남 가서 광폭 행보하고 막 뭐 권양숙 여사 예방하고 마치 지금 민주당과 합당 내지는 같은 진영으로 익혀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민주당 세력을 약간 좀 상쇄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는 듯한 그런 행보까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고 골치 아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희찬 의원의 추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의 이 광폭 행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 이제 시작이다. 아. 돌아다니면서 지지율 떨어뜨리는 거고. 어. 그러니까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네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정치 저관여층일수록 조국과 이재명 정부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알지. 네. 그 안에서의 약간의 균열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뉴스 잘 안 보다가 선거 때 투표하고 하는 분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국이 일으킬 수많은 설화와 제2의 된장찌개 논란, 뭐 위선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제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주춤 대 코스피 상승 둔화. 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신경 쓰일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개가 너무 세가지고 약간 요게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세 분 동시에 한번 골라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지지율. 지지율이죠. 코스피. 지지율 두 명에 코스피 한 명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는 뭐 따로 떼어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인 총장이 돈을 되게 밝히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도 보면. 그래 보여요. 네. 네. 두꺼비 한번 털어봐야 돼. 아니 근데 돈 받고 코스피가 있는지. 떨어지면 곧 국정 지지율도 주춤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수 1000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700 아래로 좀 떨어진다 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증시 투자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정부가 못 하고 있다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국정 지지율이 주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별개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뭐 돈 밝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피다. 연관성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코스피를 골라주신 우리 두 분, 아니 저기 뭐야, 국정 지지율을 골라주신 두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있거든요. 킹덤 오브 헤브. 네, 거기서 이제 십자군 주인공이 전쟁? 살라딘한테 예루살렘이 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nothing nothing. 하다가 돌아가서 everything 이렇게 딱 해요. 그 진짜 명장면이에요. 네. 지지율이 뭐냐? nothing, everything. 그 지지율에 너무 일일비해서도 아니지만 이게 everything이에요. 사실은 정부의 동력 그리고 공무원 집단과 정당의 어떤 유기적인 충성도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뭐 언급하자면 갤럽 지지율로 방금 발표됐는데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또 좀 올랐어요. 아, 그래요? 3% 갤럽에서는. 근데 갤럽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대체로 전화 면접이 좀 그래요. 근데 ARS는 계속 하락세이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 썩 반영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어쨌거나 지지율이 ARS를 하더라도 50%가 깨진 거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뭐 이래저래 그러면 이제 차기 주자들이 내가 다음이다 하고 설치는 시기도 빨라질 거고 뭐 어쨌든 전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맞죠. 예, 우리 뭐 평론가님 또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의 표현을 해볼게요. 네, 예. 코스피는 nothing도 아니지만은 everything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가 떨어지는 게 예.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게 이게 다 이재명 정부가 못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나스닥하고도 뭐 영향이 있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은 돈을 막 나라 돈을 투입해가지고 띄우기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호재를 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감 그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지지율에 좀 더 관심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지노선은 50으로 잡고 있어요. 현재는 뭐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겠지만은 60은 깨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50%대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국정 동력이 생긴다라는 게 기본적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물론 어제 이제 나온 미디어 토마토 이런 게 50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건 튀는 조사고 지금은 다 50대 초반 ARS는 그리고 저거는 50대 후 전화면접
50대 후반이거든요. 이거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지표다. 아, 정부한테는. 알겠습니다. 예. 장희천 위원님 말이 틀렸대. 예. 뭐 틀렸어.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또 이게 그러니까 이간질 잘해. 근데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방금. 갈라치긴 하면. 둘 다 지지율이었고 뭐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생각이 좀 다르다는. 근데 거. 이제 예. 제가 오랫동안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정치권에도 있어보고 했던 경험으로는 ARS 조사 결과가 약간 선행 지표 느낌이 있어요. 그 정치 고관여층들의 지표라서 그렇지. 그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 네. 그거 한 2, 3주 있다가 전화 면접이 그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ARS에서 떨어진 거를 그건 ARS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무시할 건 아니다. 그것도 나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도만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저희가 4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골치 월드컵 4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요거는 이제 그 적이 없어요. 예, 뭐 멘트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 트럼프 회담 후속 처리 대 장동혁 국힘 대표. 예. 아, 이건 자, 요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동시에 한번 골라볼게요. 하나, 둘, 셋. 트럼프. 트럼프. 예. 트럼프가 장동혁을 이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두 번째 4강입니다. 예. 조국 행보 대 국정 지지율 주춤. 예, 요거 두 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지율. 조국. 조국 두 분인데. 2대1입니다. 예, 조국 두 분. 조국이 그 정도 대단해? 나는 인정 못해. 난 그 정도. 저분의 포텐셜을 높게 보기 때문에. 조국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단하진 않아. 그럼 우리 평론가님은 지금 조국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국정에 부담이 되죠. 예.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 예측 범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몰랐나 정말로? 그러니까 그 SNS 중독이에요. 뭐 어쨌든 SNS 맞지, 중독인데 중독이다. SNS 맨날 해. 그거 맞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부담하는데 이거는 이게 조국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까는 게 좋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어우 평론가 보네. 예. 냉철한 평가죠. 예.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평론을 부인할 수 나는 없었다. 용서가 안 돼. 왜 조국이 출소하고 롯데가 12연패 했기 때문에 그 롯데 팬으로서 용서가 안 돼. 그걸 또 본인이 또 그거를 언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국 때문이야. 그래? 조국 때 이게 기운이 안 좋아졌어. 기운이. 지금 롯데가 12연패예요? 지금 극복은 했는데 어쨌든 3위 하다가 DTD야 DTD 그냥. 와 부산 시민 여러분 김준희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DTD래요 롯데 보고 지금 300만 부산 시민들이 지금 분노해요. 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골치 월드컵 마지막 결승을 결승.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 올라온 트럼프 대 조국. 야, 이거 와. 괜찮은데요. 근데 저렇게 붙이니까 조국을 하면 안 되겠다. 어디 감히 트럼프한테 견줘. 트럼프 대 조국. 예. 누가 더 상뚜라이냐를 지금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둘이 공통점이 있죠. SNS 너무 중독이고.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어떤 걸 가지고 가장 골치가 아플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네. 저거는 뭐 자, 과연 어떤 게 골치가 아플지 골치 월드컵 결승 트럼프 대 조국 세 분의 선택은요? 트럼프죠. 트럼프죠. 트럼프. 처음으로 마지막에 일치가 됐네. 그러네요. 네. 근데 참 신기하죠. 대통령께서 회담 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고 칭찬 그렇게 하셨는데 네. 결국 국내 정치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골치 썩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냉정한 현실이지. 그것도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너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요거 자체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라임 너무 좋았다. 그러나 조국은 트러블 메이커. 네, 거기까지. 그렇지. 야,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까지. 그렇지. 야, 뭘 잘 만드네요. 예, 사람들이.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골치 월드컵 결승에서 우승한 주제는 바로 우리 트럼프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처리가 됐습니다. 야, 요걸로 이걸로 30분이 갔어. 그러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지 그만큼. 아니, 댓글도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댓글 분위기 재밌어. 재밌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옥 진행 우리 작가님이 잘한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진행도 이거 원래 좋고요. 스피디하게 준비하려고 했던 그 오프닝. 이거 누가 기획했냐 한 번만 하던가 같은 소재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겨 재미도 없는데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 댓글 읽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댓글도 이 쓴소리 귀담아 들어야 속상해. 됩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아까 네. 작가님의 얼굴 표정의 색깔이 네. 회색 빛으로 변했다. 소심파. 소심파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선님께서 5,000원 슈퍼챗을 쏴주셨고요. 문혜숙님께서 5만 원을 계좌 후원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은하님께서도 1,000원을 그리고 헤어로님께서 3만 원을 와. 닭간다 파이팅님께서 10만 원을 계좌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네. 여기 굉장히 슈퍼챗이 활성화돼 있네요. 복동희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5만 원. 그렇죠. 햄버거 성남총각님도 마스터님, 주셨고. 신혜연님 등등 다 또 성남총각님도 네. 훌륭하신 분들이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아주 편안한 방송. 신혜연님이 네. 저보고 네. 오늘날 핫한 이기인을 끌어 만들어준 게 장혜찬인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또 아하.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역시 정확하시네요. 이- 아니, 아까 이기인을 막 만든 핸드폰으로 거는 뭘 쓰는 거 보니까 본인이 신혜영 그거 아니죠? JTBC 신혜연 기자님인가? 아닐 거야. 장혜찬은 네. 돈까지 써가면서 그러질 않아. 자, 우리 신혜연님께서 또 잘 김준일 아시네, 평론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악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소신 있는 평론 우리 개혁신당의 쓰냐 되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보내주셨습니다. 악플에 개의치 않는 거야 뭐. 예, 아 그분은 신혜원 기자겠죠. 아, 그렇죠, 신혜원 그렇죠. 기자. 네. 그런 얘기는 좀 서로 진짜 노잼이다. 그걸 또 굳이 저렇게 설명하고. 아,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겐톡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닭간다 제대로 까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했죠. 그런데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고 영수회담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함께 불러서 설명하겠다라는 취지겠는데 영수회담을 피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자, 영수회담 용어를 왜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관행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쓸 때는 네.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음. 하자라고 했을 때 영수회담이란 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영수회담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여야 지도부 회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에 옛날에 쓰던 약간의 권위주의 뭐 이런 설명도 있었지만은 네. 영수회담하라고 하면은 장동혁하고 독대하는 거를 사람들이 떠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예. 근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의 입장은 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을 다 모든 정당한테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영수회담이란 말에 이제 안 한 거고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네. 난 영수회담 하겠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당 대표로 이제 되고 나서 약간 뭐 축하해 주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스탠스인 게 이재명 끌어내리겠다가 지금 첫 번째 일성이었잖아요. 네네네. 대표 되자마자. 네. 그리고 지금은 연찬에 가가지고도 지금 전쟁 벌이겠다. 전쟁이다라고 이제 연장 꺼내는 거예요. 이제 조폭들이 이제 연장들 꺼냈는데 만나서 축하 인사하기 되게 이상하죠. 물론 정치가 전쟁 중에도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좋게 이거를 이게 분위기가 좋게 할 생각은 없고 장동혁은 이제 이재명을 쏘아 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아니야. 이거 나는 다 불러서 내 얘기 할 거야.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독대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한번 다 만나서 여야 지도부 새로 냈으니까 다 같이 만나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또 이제 나랑 만나줘 나 할 얘기 많아. 그러면 네.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심란하니까 다음에 영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이게 네, 다음에 영수하자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살짝 웃었고요. 예, 보통 이제 영수회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 진짜 야당 대표랑 만나는 걸 영수회담이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1989년 1월달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제 87년 그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여소야대 과정에서 국정을 잘 한번 협치해 보자고 김영삼 총재랑 김대중 총재 만나가지고 각각 단독 회담 제안했었던 게 영수회담이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총재한테 했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한테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이 개념 자체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여야 할 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야당 대표만 만나는 게 아닌데 하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다가 우리 장동혁 대표 만나서 같이 만나가지고 회담 성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메시지 우리 뭐 대통령실은 이거 영수 회담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영수 회담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다시 그 메시지를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당 대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 만나서 좀 부담이 없게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를 띄워주지 않는 선에서 한미 성과를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회동 당사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좀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영수 회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단둘이 만나고 싶은 눈치인데 요게 사실은 이제 조금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또 지금 당장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고 한데 타이밍을 지금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빨리 대통령한테 빨리 요구를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장혜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대1 아니면 만날 필요가 굳이 없죠. 1대1 아니면 만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랑 같이 배석하게 되면 사실은 빛이 많이 발하게 되고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어떤 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막 주장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허허하고 받아주고 정청래 대표가 악다구니 쓰고 이 국합 배드캅으로 이제 2대1로 다구리 놓는 구도가 딱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미국에 지금 840조 삥 뜯기고 와서 뒤치다거리 같이 하자는 거 아니냐, 덤텅이 쓰자는 거 아니냐인데 그럼 덤텅이 쓰려면 적어도 동급으로 1대1로 만나서 내 급도 높여줘라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어쨌든 말을 먼저 꺼낸 게 이게 야당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주는 대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쪽에서 급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럼 1대1이면 만나겠다라고 던졌고 이걸 이제 받을지 말지는 또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여야 지도부 회동이다라는 주제로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거기를 또 이게 나가서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좀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정청래 같이 나오면은 뭐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데 우리가 거기 뭐하러 나가냐고 안 나갈 거라고 정청래 봐요. 대표는 그렇게 하겠죠. 정청래는 나오겠지. 나오려고 하겠지. 악수를 안 한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앞이니까 악수하는 모습도 좀 본인의 어떤 권위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악수를 안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장동혁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많은 그런 그림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아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부터가 정청래랑 같이 있으면 나 안 간다. 1대1이어야만 한다라는 입장이 확고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이게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만이 꼭 점수를 포인트를 획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악수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그 강성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뭐 잘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나가서 장동혁 대표가 먼저 자연스럽게 모였으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악수를 청해. 근데 정청래가 안 해.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쪽에 마이너스고 우리 쪽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여성 지지자들은 왜 저쪽도 안 한다는데 네가 먼저 해라고 하지만은 크게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 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예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독대 아니면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당에 도움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만날 거는 또 만나서 거기에서 자기 할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은 뭐 그게 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독대를 해야지만은 자기만 할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서 메시지 선명하게 내면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면은 나중에 또 독대 하자라고 요청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장동혁이 안 간다? 그러면은 지지자들한테는 선명하네 그렇게 했지만은 중도층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그쪽 분위기를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이제 독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영수회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하는 시간 외에 밤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일로 와봐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난 이게 참 야당- 궁금하네. 그러니까 야당 공식적인 대-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야 잠깐만 일로 와서 얘기 좀 잠깐만 해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전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가능은 하죠. 그렇잖아요. 안가 불러가지고 야당 대표 만나서 네. 이렇게 국정 한번 같이 잘 헤쳐 나가보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야당 대표만 따로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표를 만났었지만 그 이상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상상을 하고 해보면 네네. 왠지 MB까지는 그랬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게 야당 대표나 야당의 정치인 불러서 비공개로 뭐 술 한잔 하자거나 이런 게 뭐 아주 이상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 다 요새 말하는 MBTI로는 그 I 성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끊겼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치인들도 원래는 형 동생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했는데 이제 19대 20대 오면서는 점점 정치인들끼리도 사석에서 보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좀 이 극단화되는 분위기여서 아, 그래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는 이게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게 맞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골프 치시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주하시는 것도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남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그 사적으로 하는 그 행보 그대로 야당 대표 그렇게 대하면 네. 훨씬 더 국정에 대해서 잘 또 풀릴 야당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랑 우리 호주에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갔다 와서 나 너 모른다 하면 되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여야 아니, 그리고 근데 여야 지도부가 뭐 교섭단체 여야 지도부만 부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원내 5당 6당 다 부를 수도 있는 그렇지, 그럴 부분이라서 수 있지. 그건 어떻게 어떤 범위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네.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하지 민어 않을까? 먹고 네. 소주 한잔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불러서 뭐 만나는 일은 많은데 네. 야당 대표를 몰래 불러서 따로 술을 먹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동선이 무조건 다 노출이 되고 네. 그렇게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와 막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대표급은 그렇게 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어쨌든 격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 안에서 만남에서 비공개로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 같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을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윤석열도 많이 했잖아요. 뭐 술만 이제 저녁 되면은 다 전화기가 돌았어 정권 초기에 맨날 오늘의 술 파트너는 자 국힘의원들 다 오늘은 전화 안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참 그게 인간적인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리. 나 그렇게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거죠. 그죠. 네. 저는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민주당 의원에게 방송에서 절대 자기랑 친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랑 공식적인 자리에서 친하다고 티내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도 그 강성 팬덤의 공격으로 힘들어지고 오염이 되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하다고 해서 또 공적으로 못 다투고 못 싸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별개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고 네. 어느 순간 지지자들과 팬덤이 그걸 이제 용납 못 해주고 용인 못 해주는 문화도 됐고 이게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세 명이서 잘 만나가지고 일단은 뭐 좋은 얘기를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한길 제일 재밌지. 전한길 씨 얘기입니다. 전한길 씨가 이제 워싱턴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을 품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본인이 큰 공이 있다라고 보통 삼자가 얘기해 주는데 근데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본인 지분을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건데 요거 전한길 씨의 이 심리 상태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전한길 씨가 이제 이 이름처럼 한 길만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전한길 씨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거 의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전한길 씨는 앞으로 어떤 자리를 취할 건지 요거 장최고 굉장히 전한길 씨랑 잘 알지 않아요? 네, 저 잘 알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났습니까? 행사를 간 적도 있고 네. 뭐 밥을 먹은 적은 없는데 차는 뭐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만나보지 한잔하고 못해서 그러고 도대체 있죠. 심리가 원하는 바가 어떤 뭡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차 마시고 이야기했다고 파악할 수는 그러니까 몇 번 없고. 차 마시고 얘기한 상태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순수한 순수하다. 분이다. 이런 것도 막 진짜 막 정치 공학을 계산하고 막 이게 막
음흉하고 하면은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순진하다. 아, 그럼 진심이구나. 네, 근데 동시에 어떤 당직도 맞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고맙다라고 또 화답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지명직 최고니 당직이니 이런 건 이제 다 의미 없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원래 현실 정치랑 또 장외 스피커들이랑 역할이 또 조금 달라요. 그게 중복될 때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김어준으로 오랜 기간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의 대세가 바뀌어도 기능하는 건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선을 딱 지키잖아요. 다 부르고 막 전당대회에 개입은 하지만 자기가 직접 플레이어로는 안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한길 선생님,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 당선에 큰 공과 지분이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 나 당직을 하겠다, 당직이 달라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딱 선을 딱 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외 스피커로서 보수당 당원들이나 전통 지지층한테는 소구력 있는 메신저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장희찬 최고가 뭐 약간의 이제 진영으로서의 바이어스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전한길은 국힘의 김어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 전한길을 이제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떠나서 높이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번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 우파의 주인이 전한길인지 한동훈인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장판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만든 게 전한길이 본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그렇게 판을 끌어왔거든요. 이거는 뭐 지지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 생각은 들었는데 자 국힘의 김어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어준이 예를 들어서 나를 품는 자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집으로 얘기 안 해. 그렇지. 근데 얘는 전한길이는 지금 지입으로 하고 있잖아. 네. 예, 급이 떨어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네. 나는 김어준 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의 과대망상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봐야지. 김어준이 언제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와가지고 다 절절 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급이 안 돼 지금. 근데 그 급이 되고 싶은 욕망이 지금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급이 돼서 자기가 얻는 게 뭐예요? 아니 뭐 김어준은 그럼 얻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지. 현실 정치에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스피커로서 영향을 계속 롱런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그 욕망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의 정당에 소구하는 게 이쪽에 김어준이고 이쪽에 전한길이야. 맞아. 그리고 이쪽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극혐해. 그것도 맞아. 근데 중도에서 보기에는 그러면은 어디가 좀 더 멀쩡해 보이냐 상대적으로. 전한길은 지금 윤호개인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전한길 때문에 이 국힘은 망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어준도 예전에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은 거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요. 그리고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 근데 여기는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한길이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이긴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전한길이나 김어준이나 그놈이 그놈 같다. 아, 그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데칼코만이라는 미술 배우잖아요. 같이 나오죠. 예, 종이 네. 반 접어가지고 이쪽 나비 반쪽 그리면 겹쳤다가 뽑으니까 나비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전한길 김어준으로 그 이렇게 이름을 왼쪽은 바꿔야겠네요. 김어준이고 오른쪽 그러니까 물감을 붙여서 펴보니까 왼쪽은 김어준이고 오른쪽은 전한길이에요. 아, 좌우중 그러니까 우한길. 중도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 파이에서 얼마나 더 많은 극렬 지지층을 받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네. 전한길 강사는 지금 계속해서 매일에 뭐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네. 콘텐츠를 올리거든요. 유튜버로서 확실히 좀 자리 잡고 싶어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3년 뒤에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도 좀 보이기도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지. 경산이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경산의 지역구 의원이 아마 조지현 행정관인가 그럴 겁니다. 조지현 행정관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이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같은 친윤 그룹에 있었던 분류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친윤 그룹으로 따진다면 더 전한길 강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경산의 국회의원은 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빌드업을 쌓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산에서 가장 고액 기부자로 등록이 된 분이기도 해요. 전한길 강사가. 경산에서 지역구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네. 물론 뭐 유튜버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지금 사실 정치권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정치인 전환길로서 이렇게 좀 전향할 수 있는 빌드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를 하기 위한 유튜버로서의 그 구독자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유튜버도 하고 네. 유튜버 잘 하다가 네. 공천 기회 오면은 네. 마침 또 뭐 한동훈이나 전환길이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네. 난 전환길하게 100번 1000번 뭐 공천 준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랬죠. 네. 장동혁 대표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아도 네. 그럼 나 정치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전환길 강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면 하나 전망을 해보면 전망합시다.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네. 뒤에서 스피커 역할 하는 게 훨씬 더 파워도 세고 네. 본인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는 안 하시겠다고 공언했으니까 음. 또 이런 분들 스타일이 자기가 공언한 거를 잘 안 뒤집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뭐 경선에 출마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경선에 만약 출마하면 뭐 밀어주고 말 거 할 거 없이 그냥 경선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가도 전환길 못 이겨요. 그렇지. 당원과 지지자들 또 경산이라는 지역구 특성은 좀 전통 보수층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네네. 경북이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경선하면 이기죠. 뭐 경선에서 당원과 주민들이 선택하면 그건 또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다. 예. 그리고 장외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그래서 방향으로 가지 보면 않나. 한마디만 네,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네네. 전환계 공천 주기를 오매불만 기다릴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땡큐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 낙곰수의 김용민 지금 목사가 된 김용민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했었던 발언들이 이제 하나까지씩 다 조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라이스 국무장관을 뭐 강간을 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맞죠, 막 다 나왔잖아요. 전환길이 더 많을까 김용민이 더 많을까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선거판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장해찬도 약간 그런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그런 수준에 비교할 건 아니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소환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미 공천을 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완전 땡큐예요. 그러니까 전환길이 진짜로 머리가 있으면은 장해찬이 얘기한 대로 스피커로 남는 게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겸양을 떠는 척하면서 결국은 현실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일이 있었구나.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어준 방송에 오늘 출연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은요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 잘 안 만나줘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 비서실장 힘이 국회의원 한다스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의원직 내려놓고 간 거잖아요. 네. 뭐 그 뒤에 더 큰 꿈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김어준은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방송하잖아요. 김어준 행사하면 총리가 오잖아요. 막 전직 대통령이 와서 호호 이제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요. 막 이러고 앉아 맞아, 있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서 뉴미디어 시대의 어떤 스피커나 영향력 있는 방송인들의 파워가 국회의원들을 초월한 지가 또 좀 됐다. 그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원 그 한 자리 옛날에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그걸 하려고 할까? 저는 그럴 이유가 현실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남과 호남에 보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이 사람 재선이야 삼선이야 하는 국회의원들 진짜 많아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할 거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은 저 김준일 평론가처럼 방송 진짜 맨날 많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치 소비층에게 소구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논의긴 한데 굳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스피커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실리적으로 따져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실 김어준 씨가 막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당 대표 후보를 그거는 만나거나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전환길 강사는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막 무슨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언감생심 감히 대통령까지 꿈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유구의 역사에 아니 전환길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분의 심리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자고요. 약간 김어준 가로 가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봐줘. 공고가 있대잖아.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사실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맞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현대사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릇된 본인은 신념이라고 하지만 네. 그릇된 인식으로 좀 가득 차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의 어떤 신념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충분한 거죠.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환길의 행보는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단지 유튜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작년 대선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돌았는데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도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경쟁률 조사에서 네. 전환길과 한동훈이 거의 동률의 수치가 나왔어요. 진짜로. 네, 17점 몇 %였나? 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하거든. 네. 그때 제가 장최고랑 한참 전에 전환길 강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등판한다 만다 할 때 그때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랑 장최고 얘기 나눴을 때도 야 이거 전환길 강사 오면 난리 날 거다 이거 여야 다 잡아먹을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래버리면서 그게 좀 한쪽으로 경도돼 버린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평판이랑 지금의 평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도 한동훈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은 정확하게 정광훈의 자리를 지금 대체한 거예요. 지금 포지셔닝이 자체가 정광훈이 지금 여러 이유로 수사도 받고 그러면서 그런데 크게 바깥에서 내부에서 보기에는 뭐가 다르고 뭐 여의도파와 뭐 광화문파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광훈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죠. 맞지. 네,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네. 야 과연 전환길 씨는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저기 동시 접속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 수가 지금 1,3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채널 내에서 쇼핑몰을 오픈했는데요. 저희가 여의도몰에서 잘한다, 저희가 잘한다. 목포 자연산 민어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잘한다. 굉장히 신선하고 갓 잡은 민어를 바로 회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400g에 배송비 포함해서 25,900원에 여러분들 모시고 싼데? 있으니까 매일 새벽 여러분들 그 민어를 잡아가지고 직접 공수해서 여러분들 식탁에 바로 내어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름 막바지입니다. 여름 하면 뭐예요? 민어입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민어예요. 민어가 가장 맛있을 때가 여름인데 지금 이제 막바지니까 막바지 맛있는 민어 말하면서도 막 침이 나와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그 쫄깃쫄깃한 그 민어를 여러분들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민어라는 회는 우리가 먹었던 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 여의도 너머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너무 싸요. 저도 민어 자주 먹고 좋아하는데 네. 저 가격이 저게 맞나? 남는 게 없어요. 가라는 아니죠? 배송비 다 주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가짜 민어는 아니겠죠? 가짜 민어 아니죠. 가짜 민어를 어떻게 먹나 이 사람아. 예. 너무 싸다. 참 방송 잘한다. 저렇게 띄워. 나는 먹지 않으면은 얘기 안 할 거야. 갖다 놔. 그래야지 나는 얘기를 할 거야. 아니 오늘 민어 색깔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요? 이야기라도 좀 여의도몰 해주시지. 들어가 보면 네네. 민어 말고도 다른 메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메뉴 많죠.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거죠? 다 살 수 있어요. 네, 막 대파 육개장 팔고 막 너무 티난다 이게. 맞다. 이동학 최고가 광고 붙으면 그거 다 쏜다 했었는데. 맞네. 이거 맞다. 광고 한번 붙은 불러야겠다. 이동학 불러. 오케이. 이 광고랑 또 다른 거라서 쇼핑몰이지 이거는. 쇼핑몰이라 다 쏘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민어 여러분들 많이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둑질하려면 손벌이 맞아야 되는데 손벌이 안 맞으니까 이거. 요 전환길 얘기를 조금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요것만 물어보고 갈게요. 전환길이 이제 본인을 품은 자가 국회의원과 시장,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대구시장은 이준숙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전환길 씨가 이제 지명까지 했어요.
이 과연 이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다음 대구시장이 될지 요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이거는요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옛날에 도전을 했었어요. 경선이나 이런 거에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 도전도 꾸준히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통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보수에서는 한때 뭐 당대표감이다, 뭐 대선 주자감이다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의 이 거론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대구에 여러 현역 의원들이 있고 대구시장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선하면 결국 당원 50, 민심 50인데 그 민심도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위주로 응답이잖아요. 그렇지. 이진숙 이길 현역 의원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의 수사에서도 어쨌든 비껴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검발 사법 리스크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대구의 굵직한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다 무죄가 나온다고 보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피의자다 하는 분들이 또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임기가 내년 8월이라 그 임기를 민주당이 지켜주면은 지선 못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서 방통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이진숙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여당 안이 올해 안에 정리해주면 나 민주당한테 밀려나서 잘렸다라는 이제 피해자 서사까지 있기 때문에 네. 대구시장이든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의 보궐이든 나오면 네. 그러니까 누가 전략 공천 안 하고 누가 안 밀어줘도 경선에서 이길 카드다. 네. 그냥 지금 보수층의 정서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시장 이진숙 의원이 진짜 될 것인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전에보다는 가능성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질문이 뭐냐면은 이진숙이냐 전한길이냐를 했을 때 이진숙 선배님은 내 경북대학교 선배님이니까 제가 양보해야죠. 이진숙 위원한테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라 뭐 경북대 그런 얘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에 나올 뭐 10명의 후보들을 다 놓고 네. 그중에서 이진숙을 픽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전한길의 영향력이 세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진숙의 또 어쨌든 지금 존재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대구시장의 후보로 뽑힐 가능성도 만만치 않겠다. 다만 근데 민주당에서 대구가 원래 열세 지역이긴 한데 뭐 네.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사람 공천하면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강성 극우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긴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한길 강사가 진짜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만들려면 네. 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본인이 지원하지 않는 게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만드는 길이다. 전환길 묻으면 대구에서도 아마 여론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물론 뭐 강성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보편적인 국민들의 넓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 강사가 지금 진짜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 만들려면 자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아까 장재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그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혼자 본회의장에서 남아가지고 새벽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그렇고 보수 내에서 강성도 아니고 되게 강단 있게 싸운다라는 평가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8월까지 임기지만 이진숙 위원장 지금 보수에서 인물론 좀 있는데 뭐 인물이 많이 없는데 정치인으로 좀 등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히 이런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판을 깔아주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진숙 위원장이 잘 판단해가지고 정치인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조금 더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장해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전한길 씨의 뭐 픽을 받았어. 우리 장 의원 이번에 다음에 내가 뭐 대구시장 뭐 밀어줄게. 이런 뭐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이나 신념이 아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저를 지원해주고 좋게 해준다는데 그걸 마다할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네. 이 사람이 해줘도 좋은 거고 저 사람이 해줘도 좋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저랑 너무 생각이 다르다. 네. 뭐 뜬금없이 친한 게에서 너를 지원해줄게. 그러면 아이고 됐어요. 갈 길 가세요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하는 분들이랑은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계속 그분들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공개 메시지 내고 그 문제로 우리가 김재현 최고위원을 징계한 적이 있어요. 저희 김기현 지도부 때. 그 공개 발언 총대를 제가 메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자유통일당 그 당원이지 국민의힘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내서 그런 선은 제가 알아서 긋습니다만
누가 됐든 저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다고 하면 그건 되게 환영할 일인 거죠. 고마운 일이고 마다할 정치인이 그중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누가 나 도와준다는데 아닙니다 도와주지 마십시오 하는 정치인은 없죠.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같이 사진 찍고 뭐 하느냐 그 선의 차이가 있는 분인데 그거는 정무적 감각으로 본인이 이제 잘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전환길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성동 얘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인데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그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조사 한 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범죄 소명에 자신이 있다라는 건 것 같은데 요거 이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를 한 거 그리고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한 거 청구한 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부터요? 예. 권성동은 끝났다. 벌써? 예, 왜 끝났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뭐 항상 당당했고요. 네.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다 당당합니다. 네. 이제 그 결과는 다 달랐는데 예. 지금 이 통일교 수사가 너무 많은 증거와 이 증언들로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다들 여기 정치 고관여치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결정적인 게 지금 이틀 전에 JTBC가 보도를 한 건데 예. 사진이 나왔다는 돈다발 사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성동이 받고 있는 게 2023년 1월달에 네. 큰 거 한 장 서포트 해가지고 메모. 윤영호를 만나가지고 1월 5일날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천정궁 가평에 있는 천정궁 하얀색 궁전 거기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절하고 나서 쇼핑백 한 번씩 2개를 받아왔다. 대략 그게 한 10억 정도 돼요. 5억 원씩 해서 요거까지 이제인데 이 첫 번째 거는요. 그 재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 돈이잖아요. 네. 통일교 돈인데 통일교 재정국장이 이 윤영호가 나 이거 로비 자금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현금을 꺼냈을 거 아니야. 사진을 찍어놨어. 그 사진이 나왔어요. 지금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야, 진짜? 그래서 윤영호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뇌물죄라는 거는 증언의 일관성과 그 정황 증거로만으로도 처벌이 돼요. 네. 예를 들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이 사람이 유동규가 돈 줬다고 해가지고 본인은 부인했지만 어쨌든 뭐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진이 나왔다? 어. 이게 나왔다? 이거는 끝났어. 이거는 정치생명 제가 보기엔 끝났다. 그동안 잘 피해 다녔는데 네. 저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는 이게 개인이 지금 1억 원 받은 것만 있는데 그 뒤에 방금 얘기했던 2월 달과 3월 달에 쇼핑백 하나씩 받은 거 이거는 대선 자금 성격이 매우 강해요. 네. 2월 달 거는 대선 캠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3월 달 거는 대선 당선 축하금이에요. 이거는. 네.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갔냐? 권성동은 10억을 다 먹었어? 이거 당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뒤에 거 그 5억 원은 윤핵관들끼리 나눠 갖거나 윤석열 김건희한테 갔을 수도 있어요. 일부가. 그럴 수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됐지? 이거 선거 보조금 이거 다 환수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당이 최소한 거기는 아직 모르는데 네. 권성동은 끝났다. 네. 제가 보기엔. 네. 장희철 의원님, 권성동 의원은 끝났대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예. 과거 강원랜드 사건 때도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불체포 특권 나는 필요 없다 하고 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영장은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정리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뇌물 사건이라는 게 일방의 진술 그리고 뭐 사진이 나온 것까지는 뭐 팩트라고 인정을 하지만 네. 이게 건네주는 과정에서의 어떤 현장의 사진이나 녹취나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리스트가 나오고 뭐 비타 500박스에 뭐 돈 다 넣으면 그땐 3천만 원이었던가 했는데 이완구 전 총리가 그걸로 고생하고 막 정치 생명 끝났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무죄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뭐 지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시고 막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죠. 인정합니다. 우리 당이고 저랑 가까운 분이니까. 근데 뭔가 화가 날 만큼의 이 스모킹 건이냐. 왜냐하면 자기가 사진 찍고 줘야지 해놓고 자기가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배달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 한들
그게 끝은 아니고 이게 범죄 요건이 성립되려면 정확히 명확하게 받았다는 일시와 건넸다는 증거 그리고 그 받은 게 결국에는 어디에 사용됐는가에 대한 용처까지도 이제 증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정치인 권성동은 돈 받으려고 큰절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네. 아직까지는 결백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얘기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건 선언적 메시지고요. 네. 네, 선언적 메시지. 아니 민주당이 통과시킬 텐데 뭐 그게 무슨 본인이 의미가 있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그 그런 게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나는 포기할게.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이거 나 이 권한 내려놓을게.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이 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해야. 옛날 같으면 동료 의원들이 막 뭐 여론전도 펼치고 막 그러는데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아싸라게 찬성해라. 나 갔다 올게. 이거죠. 아. 근데 권성동 의원이 뭐 물론 장 최고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교와 맨 처음에 이 수사가 시작될 때 아예 연관도 없었다고 했어요. 윤영호 세계본부장 알지도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드러난 게 뭐냐면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번호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번호였고 전화 잘못 걸었네요. 그 택배 기사님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얘기했었던 주장과 나온 증거가 너무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미 통일교 내부에서는 권성동 대표한테 다섯 차례 한학자 대표한테 무슨 뭐 권한에 대해서 특별 보고를 했다라고 이미 증거가 나왔습니다. 메모에서도 1억 큰 뭐 이런 메모까지 나오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원하는 바가 명확했거든요. YTN 인수라든지 ODA 인수라든지 그때 당시에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싶었다는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규 건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핵심적인 증거나 사진은 없었지만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영 팀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줬다라고 앞뒤 정황이 맞게 증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에서 어떻게 줬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면 아마 특검에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도대체 통일교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또 돈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쨌든 뭐 불체포 특권도 이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 포기처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 배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참 재밌죠. 예. 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2인자와 차명폰을 통해서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서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는 건데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합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동어반복인데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뭐 전에 다른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게 부작위에 그러니까 방조 혐의가 메인이어서 그거 말도 뭐 공용문서 뭐 조작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네. 방조 혐의는 원래 해야 되는 거를 안 한 거니까 발목아지라도 잡고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서 윤석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법원이 이제 그렇게 본 것 같고 한덕수가 열심히 조사를 받았어요. 다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거고 권성동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차명폰으로 자기 보좌관 폰으로 계속 지금 윤영호 좀 통화 좀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맞추려고 계속 시도를 한 게.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구속이죠. 이거는 영장 나온다. 그냥 그러니까 발부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재용림님께서 5달러 그리고 10달러 합쳐서 15달러를 슈퍼셋으로 싸주시면서 달러 돈이네. 달러 돈. 예. 외화벌이까지 우리가. 나 어제 아르헨티나 페소를 받아봤어 슈퍼챗에서. 아, 진짜? 네, 희한하더라고 야. 그것도. 아 그래요? 인기 많네. 네. 유튜브 괜찮아. 방송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네. 멜콩 TV. 네. 얼마 받으셨습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0만 원 되던데요. 그거 저도 환율을 아르헨티나 페소까지는 내가 환율을 모르는 거야. 나의 상식이 그 정도가 안 돼서 부랴부랴 쳐봤더니. 아니 근데 장최고 혼자 하는 방송 진행하는 방송이 동접자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5천 명이 넘던데. 한 6천 뭐. 그 정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부럽다.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재수가 없네. 저희 민어회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광고 주세요. 광고 주세요. 아니 그리고 본인, 실물을 못 봤다고 민어를 지금 본인 방송에서 살아있는 생선이긴 해. 본인 실존에 방송에서 그거? 저희 여의도 너머를 한번 홍보해주면 예. 대거 아마 들어올 텐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해드려요? 우리 멸콩 군단 한번 끌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 해줘요. 오염돼. 여기가. 오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분 나쁘게 지금 민어색 옷 입고 와가지고 민어 타령만 하고 말이야. 네.
우리 준일이 형 패친 좀 받아줘 하시면서 우리 재용님께서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지금 슈퍼챗 페이스북을 하셨습니다. 좀 못해가지고 제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의도 몰에서 목포 자연산 민어회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름에는 꼭 민어를 드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안 드신 분들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문하셔서 민어회를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최종일 정치해보시죠.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